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찬 때 한 대표가 좋아서 돼지고기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런데 왜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는데 거부했을까요? 이건 모두 약속 대련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약속 대련은 언제 합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속 대련도 자꾸 바뀌겠죠. 상대방은 지금 민주당이고 좌파입니다. 저들은 계속 거짓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가 정치 사기꾼을 지금 앞에 놓고 사기꾼이 계속 검사 앞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검사는 그 사기꾼보다 더 머리를 써서 사기꾼이 사기를 못 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역공격하는 것이 바로 약속 대련입니다. 자, 그럼 약속 대련은 저들이 거짓 선동을 하니까 그것을 역공을 하기 위해서 저들을 한마디로 더 속이는 것이죠. 저들을 속인다기보다는 저들에게 속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속지 못하게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 대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는데 사실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찬 때 한 대표가 좋아서 취향에 맞춰서 이제 만찬을 준비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왜 한 대표가 요청하는 독대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것도 모두 약속 대련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전화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독대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에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국민들이 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 사기꾼인 민주당이 자꾸 국민들을 거짓 선동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하기 위해서 저 정치 사기꾼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속지 말라고 약속 대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독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전화통화로 한동훈 대표가 그냥 전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왜 독대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하고 하느냐? 이것은 국민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라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독대를 거부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의료협회에서 응급실 기획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걸 막아냈으니까 결국 이재명이가 임현택을 만났다는 건 뭡니까? 임현택이가 지금 이재명한테 이야기해서 여야 회의정 협의회에 들어오려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임종서이가 의료협회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그것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지금 도망쳐서 어디가 있습니까? 두 개 국권을 내세워서 지금 이슈를 전환하고 있잖아요. 임종석이가 지금 도망치고 없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지금 국민들이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이제 마지못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오려고 지금 이재명이가 만났고, 이재명이도 어때요? 이재명이가 지금 위정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임현택이를 만나서 의료개혁을 이재명이가 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도 어때요? 이재명도 저 자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대를 요청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무슨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앞장서서 정부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여유를 보여달라. 그리고 한동훈한테 의미 없는 만나면 안 되고 한동훈이가 좀 원하는 대로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대를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한 번 더 갑의 입장에서 저들은 이제 모든 것을 실패했으니까 지금 무릎을 꿇고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임현택이가 실패했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명분을 달라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거니까 임현택이는 지금 을의 입장이 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갑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현택이가 자기 응급실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고 한 그것 자체를 용서할 수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현택이가 하자는 대로 해주겠습니까? 이때는 지금 한번 튕겨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독대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거 다 한동훈 대표하고 짠 것입니다. 짠 거예요. 지금 저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 자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현택에도 지금 임종석이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없고 이미 이슈를 전환해 버리고 의사협회만 지금 임현택 의사협회만 지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으니까 이제 명분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자의정협의회에 들어오는 명분을 달라고 임현택에 그러니까 쉽게 그것을 냉큼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거부한 것은 그 뒤에는 임현택 명분을 그렇게 쉽게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때 한 대표가 좋아서 취향에 맞게 소고기, 돼지고기를 이제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고기, 돼지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대표의 취향까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냥 한 몸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 대련입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화 매일 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 끝내는데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모르고 저 민주당 좌파 세력들을 요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대고 이렇게 약속 대련을 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 대련으로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이 배신자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직까지도 홍준표나 지금 김재헌이나 이 자들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배신자 세력들도 이용하고 저 좌파 민주당 세력들 그리고 문재인 세력들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 대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대련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또 저 좌파 세력들한테 거짓 선동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들의 거짓 선동을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취향을 알고 있다는 뜻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한 몸이고요. 계속 용산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한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또 한 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준비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대통령실과 한 대표가 이렇게 맞서 싸우는 것이고요. 약속 대련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동훈 대표만 만나면은 우리 한동훈 대표 이렇게 화해하는 것처럼 보여야 우리 우파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지 또 이 좌파 언론들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이간질 하려고 하는데 적당히 이간질 하려고 하면은 또 화해하고 적당히 이간질 하려고 하면 또 화해를 하고 해서 좌파 언론들이 함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거짓 선동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것이죠. 자, 약속 대리는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약속 대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좌파 언론들이 어떻게 거짓 선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속 대리는 시기도 앞당길 수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화해했다가 또 다시 떨어졌다가 화해했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고 제가 이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현택이는 지금 응급실 기획에서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그 실패했다는 것은 임종석이가 꽁무니 치고 도망치면서 결국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워서 이슈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협회는 갈 곳이 없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을 만나서 지금 이거를 해결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야의정협의회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블랙리스트 작성하는 세력들 모두 지금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강하게 나오고 원칙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결국은 저들이 선동을 하려고 했던 응급실 선동만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막아내니까 이제 저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임종석이는 도망치고 없는 것이고 결국은 임현택만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이제는 임현택이가 지가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현택이 지금 저대로 두면은 오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의사협회도 사실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올해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임현택이도 지금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또 하나 지금 양쪽 협공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영광 재보선 군수입니까? 재보선이 있는데 거기서 솔직히 지금 조국당이 오히려 더 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면은 그 뒤에는 물론 박지원이가 있는 것이고요. 박지원이가 이재명의 어떤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이재명 전당대회 때 어떻습니까? 이재명이가 85%, 86%를 압도적인 차로 이겨야만이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그런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번에 전라도에서 예를 들어서 조국당한테 민주당이 영광군수에서 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리더십에 아주 큰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거를 알고 박지원이가 광주일보를 이용해서 지금 영광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박지원이가 뒤에서 지금 광주일보를 이용해서 거짓 여론조사를 내세워서 지금 선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이가 영광에서 재보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면은 이재명도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만이 호남 세력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어땠습니까? 이재명이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영광군수에서 민주당이 이겨야만이 이재명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자, 이재명 민주당이 틀림없이 거짓 공격이든 겉으로는 공격을 해올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굳이 이재명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착착 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지금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다. 이제 주도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라든지 임종석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어차피 이재명이는 의료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이재명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드는데, 그런데 이재명이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임현택이가 이재명을 만나서 들어올 명분을 달라고 했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착착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갑의 위치에서 한번 의료개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튕겼다, 거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료개혁은 주도권을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다시 독대를 재요청했다는 것은 이재명과 의료협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독대를 허락할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것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계속 의료개혁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피곤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받아주는 그 순간이 이제 해결되는 순간이다. 그것은 민주당과 이 의사협회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약속대련이니까요. 이것도 그 상황을 봐가면서 독대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 그렇게 저는 봅니다. 결국 영광군수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패하면 이재명의 어떤 리더십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문재인 세력을 치는데 오히려 그 힘이 약화된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냥개에는 적당히 이렇게 입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토사구팽, 다시 말씀드리면 토끼도 잡기 전에 자꾸 사냥개부터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참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좌파 언론이 누구 편입니까? 토끼 편입니다. 그러니까 토끼 문재인 편이니까 토사구팽, 문재인 토끼를 잡기 전에 사냥개부터 잡으라고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 그리고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입니까? 지금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지금 첫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들 보십시오. 그거 지금 어떻게 내밉니까? 안 내밀잖아요. 이태원 했었다가 지금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발족을 한 것 같아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세력이 그거 지금 꺼냅니까? 안 꺼내죠. 그거 꺼내면은 저들이 틀림없이 걸려드니까 그것은 아예 좌파 언론들이 거의 한쪽 옆에 한쪽 기사에 살짝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태원 가지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더니 이제 막상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지금 발족을 해서 출발을 하니까 지금 좌파 언론들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임종석이가 지금 두 개 국간을 내세운 것도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발하니까 저걸 숨기기 위해서도 사실은 두 개 국가를 내세웠을 가능성이 좀 많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사고가 조사 들어가면 어때요? 임종석이가 조국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용히 지금 이태원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아마 맞을 겁니다. 줄임말이 특조입니까? 아마 그것이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이태원 사고 조사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결국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검사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거의가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조사만 하면은 거기에 걸리드는 세력이 문재인, 임종석, 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히 지금 그것을 이미 출발시켰고요. 그러나 좌파 언론들은 지금 2년 전만 해도 그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흔들자고 그렇게 떠들썩었더니 이제 그 진상규명을 밝히고자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좌파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태원 사고도 이미 조사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 저들이 선동을 하려고 해도 검사의 직감은 그냥 틀림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냈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저들을 심판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이재명을 이용해서 문재인 세력 토사구팽입니다. 심판하는 일만 남았다. 임종석이가 지금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출발하니까 바로 그날 임종석이가 두 개 국권을 내세워서 이슈를 완전히 전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조용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밝히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